내 얼굴이 왜 이러지? 좋아질 방법은 없을까?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지셨나요? 얼굴에 검은 반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팔자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눈과 잔주름 때문에 사진 찍기가 싫어지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30초, 세안 전 30초만 투자하면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 재활센터에서 15년간 수천 분의 어르신들 피부를 관리해 온 피부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손자 돌잔치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만 너무 늙어 보여서 액자에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만 피부가 칙칙하고 얼룩덜룩해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부천에 사는 77세 조혜순 어르신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을 이어가다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얼굴에 건버섯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왼쪽 볼에 작은 점 하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볼에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마에도 조금씩 번지더니 이제는 양볼 전체에 기미가 퍼져서 얼굴 전체가 어둡고 칙칙해 보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껍게 화장을 해도 다 비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화장이 들떠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도 포기했습니다. 조 어르신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도 사람들 눈이 제 얼굴에 머무는 게 느껴져요.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저만 유독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모임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지난달에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결국 안 갔습니다. 창피해서요. 조 어르신은 거울 보기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고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손자가 저를 보고 할머니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그 이후로 손자를 보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자를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6주가 지나자 조 어르신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서 뭔가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4주째부터는 거울을 봤을 때 확실히 피부톤이 밝아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볼에 있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기미로 어두웠던 피부톤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많이 완화되면서 얼굴 전체가 생기를 되찾았어요. 6주째가 되었을 때 조 어르신이 제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관리 받았냐고, 피부과에서 뭘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가 저를 빤히 보더니 어머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조 어르신의 환한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다시 찾은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는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예전에는 다른 엄마들이랑 할머니들 사이에서 주눅 들어서 멀찍이 있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손자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예쁘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이것을 모르고 관리를 시작하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마치 작은 공장처럼 끊임없이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젊을 때는 이 공장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피부색이 고르게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40대를 넘어서면서 이 공장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색소를 너무 많이 만들고 어떤 공장은 거의 일을 안 해서 색소를 너무 적게 만듭니다. 그 결과 피부 여기저기에 색소가 불균형하게 쌓이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겁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얼굴, 손등, 팔 같은 곳들이죠. 이런 부위의 세포들은 평생 동안 자외선과 싸워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피부가 대략 28일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오래된 피부 세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거죠. 이 과정을 피부 턴오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40대가 되면 35일 정도, 50대가 되면 40일 정도, 60대 이후에는 50일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재생 속도가 느려지니까 한번 생긴 얼룩이나 주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평생 쌓여온 자외선 손상도 한몫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받아온 햇빛이 피부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겨왔어요. 마치 나무의 작은 상처가 계속 쌓이듯이 말이죠. 젊을 때는 피부가 튼튼해서 그 상처들을 감추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숨어있던 손상들이 하나둘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작년 가을 제가 동네 시장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과일 가게 앞에서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고 저도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분은 안산에 사는 81세 정순례 어르신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잠시 어지러워서 주저앉으셨던 거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탈수 증상이 온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할머니를 그늘진 곳으로 모시고 물을 들이면서 안정을 찾으셨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정 어르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건버섯과 기미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건조해서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자신감 없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벌써 3년째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거울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싫어서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운동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정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집에만 계시면서 우울감이 쌓였던 거죠. 손자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손자들 앞에 나가기가 창피해서요. 한 번은 막내 손자가 할머니 얼굴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 어르신은 피부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겼고 그게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방금 전처럼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진 거죠. 저는 그날 정 어르신께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도 받아봤어요. 처음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생기더라고요. 비싼 화장품도 사서 발라봤지만 별 소용 없었어요.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제 연락처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제 손자가 할머니 예쁘다고 뽀뽀해 줬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에이, 꿀이요? 그거 그냥 달콤한 음식 아닌가요? 그걸로 피부가 좋아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꿀의 비밀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사용해 온 천연 치유제이자 최고의 피부 관리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궁궐의 여인들이 꿀을 피부에 발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꿀 속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습인자라고 하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꿀은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꿀이 바로 그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꿀에는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나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상처가 났을 때 꿀을 발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항균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천연 효소들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 몸속에서 산소가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건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죠. 꿀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미와 건버섯을 옅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게다가 꿀에는 천연각질 제거 성분도 조금씩 들어 있어서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내면서 새로운 세포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꿀팩을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꿀을 바르고 기다렸다가 씻어내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생각만큼 효과를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꿀은 분자가 크고 끈적해서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치 좋은 약을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쌀뜨물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쌀뜨물이요? 밥 짓기 전 쌀 씻고 남은 그 물 말인가요? 그걸 얼굴에 바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나오는 그 뿌연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 사실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쌀뜨물에는 쌀에서 나온 천연 영양분이 물에 녹아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쌀뜨물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가 피부 표면의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꿀에 좋은 성분들이 더 깊이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쌀뜨물 자체에도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궁중 여인들이 쌀뜨물로 세안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왕비들이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쌀뜨물로 세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천연 재료입니다.
쌀뜨물이 피부를 밝게 만드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쌀에 들어있는 천연 미백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면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이미 생성된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어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톤이 환해지는 거죠. 쌀뜨물과 꿀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서로의 장점이 배가 되면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쌀뜨물이 피부의 문을 열어주고 꿀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과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순수한 천연꿀, 쌀뜨물, 깨끗한 용기, 화장솜,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 집에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쌀뜨물을 만드는 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쌀 한 컵을 준비하세요. 백미든 현미든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무농약 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물을 부어서 가볍게 헹궈줍니다. 첫 번째 물은 꼭 버리세요. 이 물에는 먼지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손으로 쌀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쌀알을 비비듯이 해주세요. 이때 나오는 뿌연 물이 바로 쌀뜨물입니다. 이 물을 깨끗한 용기에 받아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쌀 찌꺼기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깨끗한 용기에 쌀뜨물을 큰 숟가락으로 3스푼 넣습니다. 이때 쌀뜨물은 너무 진하지 않게 우유 같은 색깔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면 물을 조금 섞어서 묽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천연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넣어 주세요.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쌀뜨물 3스푼에 꿀 반 스푼.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꿀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거림이 심해서 얼굴에 바르기도 불편하고 씻어낼 때도 잘 안 씻겨서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최적의 비율이 바로 이겁니다. 나무 젓가락이나 깨끗한 스푼으로 부드럽게 저어서 꿀이 쌀뜨물에 완전히 녹도록 해주세요. 너무 세게 저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대략 1분 정도 저으면 꿀이 완전히 녹습니다. 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시면 우유빛 같은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올 겁니다. 냄새도 은은하게 꿀향이 나면서 쌀의 구수한 향이 섞여 있을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손상되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거나 살짝 차갑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대략 천보다 조금 낮은 30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안할 때는
세안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로만 가볍게 헹궈 주셔도 됩니다. 다만 화장을 하신 상태라면 클렌징으로 먼저 화장을 지운 후에 세안제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절대로 문지르지 마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피부에 마찰이 생겨서 자극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살짝 대고 톡톡 눌러주듯이 물기만 흡수하세요. 두 번째 단계, 바르기입니다. 화장솜에 만든 쌀뜨물 꿀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화장솜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적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적시면 피부에 잘 발리지 않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드려주는 겁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양볼, 코, 턱 순서로 발라주세요.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분, 주름이 깊은 부분에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눈 바로 주변은 피해 주시고요. 눈가 주변은 아주 가볍게만 두드려 주세요. 눈 주변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직접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목도 함께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은 얼굴만큼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목에도 같은 방법으로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턱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바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기다리기입니다. 발라준 후 딱 3분만 기다려주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3분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꿀과 쌀뜨물의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듭니다. 3분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꿀과 쌀뜨물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이 3분이 여러분만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3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물을 손에 떠서 얼굴에 가볍게 끼얹듯이 헹궈주세요. 대략 10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면 깨끗이 씻겨집니다. 네 번째 단계, 마무리입니다. 헹군 후에는 반드시 평소 사용하시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 단계를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한 후에 보습막으로 덮어주어야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보습 크림은 얼굴이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말고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크림을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과 크림이 함께 피부에 흡수되면서 보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세안 포함해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하루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3일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주 해보시고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용 시간은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피부는 재생과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영양분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재생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낮에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낮에 하셨다면 외출하실 때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든 쌀뜨물 꿀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3일 이내 사용하세요. 천연 재료라서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실 때는 깨끗한 유리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가능하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신선한 성분을 피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리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꿀을 먹었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긴 적이 있다면 피부에 발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귀 뒤쪽이나 팔 안쪽 같은 예민한 부위에 조금 발라보세요. 동전 크기만큼만 발라서 하루 정도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약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생기면 사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용 중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혹시라도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가렵다면 바로 찬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억지로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피부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 주세요. 얼굴에 긁힌 자국이나 뾰루지가 난 곳, 피부가 벗겨진 곳에는 바르지 마세요. 자극이 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햇빛 차단을 철저히 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신 날에는 특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본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79세 한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70대 중반부터 볼에 검버섯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왼쪽 볼에 작은 점 하나였는데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개수가 늘었어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살았죠.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두껍게 바를수록 오히려 더 티가 나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친구의 소개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뵐 때 양볼에 크고 작은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고 기미도 상당히 진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돈도 거의 안 들고 해볼 만하다 싶어서 시작했죠. 일주일에 2번씩 정확히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한 어르신은 꾸준히 3개월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 이유는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검버섯 색깔이 조금 연해진 것 같더라고요. 착각인가 싶었는데 2달째부터는 확실히 옅어진 게 눈에 보였어요. 지금은 3개월째인데 예전에 비해 반 이상은 옅어졌어요. 화장을 하면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한 어르신의 변화는 검버섯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졌고 얼굴 전체 톤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다들 그런 걸로 피부가 좋아지겠냐고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비법이라고만 하죠. 용인에 사는 73세 배정희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배 어르신은 팔자주름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팔자주름이 정말 심했어요. 웃지도 않는데 입 옆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어서 항상 화난 것처럼 보였대요. 손자가 할머니는 왜 항상 무서운 얼굴이냐고 해서 정말 속상했어요. 배 어르신은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대요. 이 방법을 알게 되고 처음 3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주름이 조금 얕아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입가 주름 사이사이에 있던 잔주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현재 배 어르신은 5개월째 꾸준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제 손자가 할머니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노력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요즘은 거울 보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오래된 색소 침착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는 겁니다. 쌀뜨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B와 미네랄 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킵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수분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쌀뜨물의 천연 효소가 죽은 각질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해 주면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이것이 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시고 어떤 분은 2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 피부 타입, 얼룩의 깊이, 생활 습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특히 피부 표면에 있는 얕은 잡티는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지만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기미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최소 2달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셔야 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피부의 최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이것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책, 명상, 독서 같은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세요. 담배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부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몸속 독소 배출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작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달 후, 2달 후의 변화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모의 변화보다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다시 웃기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거울을 피하던 분들이 다시 거울 앞에 서게 되고 외출을 꺼리던 분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안 전 30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